아프리카의 이제 동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동부의 그 수단이라는 나라. 그럼 뭐 수단 하면 그 이태석 신부 생각나죠? 예. 이태석 신부는 2011년에 그 남북 수단으로 나눠졌어요. 그 나눠졌는데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뭐 지역은 수단입니다만 그 주제는 가난입니다. 여기가 수단이라. 크지요 나라가. 나라 큰데 이집트가 바로 밑이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되어도 이게 이제 나일강이 여기서 흘러 들어가 이리 들어가서 정나일은 이집트에서 이리 흘러 들어오고 백나일은 저 우간다에서 밑에서 흘러 들어오는데 이거 사패죠. 그래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근데 이집트는 완전히 사막입니다. 이집트는 전체가 전부 사막인데 수단은 완전히 사막이 아니에요. 이쯤 사막인데 그 밑에 가면 이쭉 내려가면 이제 샤헬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사반나 지역이라 해요. 반건조 지방이라 해요. 그래 거기는 풀도 좀 자라고 이래가지고 뭐 그 나일강 유역이 아니라도 거기에 뭐 소도 먹이고 뭐 낙타도 먹이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뭐 다른 짐승들도 있고 그래요. 더 밑으로 가면 열대 우림이에요. 굉장히 나무도 짙고 막 그런 데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근데 물론 우리가 뭐 GDP로 얼마냐, 퍼캐피타 1인당 얼마냐. 근데 사실은 그거는 돈 화폐도 있고 제법 돈이 돌아갈 때 그걸 잴 수 있는 거지. 가난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또 어찌 보면은 그 인구의 크기는 그 지역의 토지 생산量같은 거예요. 식량 생산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중국의 인구가 많다. 우리 북한은 인구 땅은 우리보다 크거든요. 우리는 남한은 10만 평방킬로미터이지만은 북한은 12만 평방킬로미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인구 5천만인데 북한은 2천만 조금 넘는다고요. 그런데 왜 북한은 작으냐? 식량이 그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 원래. 우리는 이제 식량이 많이 생겨. 특히 식량 생산되는 데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 여기에서 그래서 조선시대에 조공을 바치려고 하면 전부 뭐 우리가 낙동강을 통해서 저쪽 북령을 통해서 문경 세제를 넘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또 배를 싣고 이렇게 저 전라도 쪽에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그 지역의 인구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체는 한 지역의 인구는 그 지역의 농산물하고 직접적인 관계 일치한다. 그 수단은 인구가 얼마냐 할 것 같아 4,500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면적으로 보면 이 수단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나라가 알제리아고 그 다음에는 콩고고 그 다음에 수단이래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그 함드브리라고 그 아프리카 전공한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함드브리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경제를 척도를 측정하는 거는 그 나라의 뭐 다른 게 아니고 아들만 보면 대부분에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참 쏘기가 힘든 게 세 개라 하잖아요. 세상 사는데 그 첫째는 가난이다. 뭐 가난한 걸 좀 부자로 보이고 싶어서 잘 살게 보이고 싶어서 막 그 이런 걸 막 위장을 많이 해요. 우리도 또 하나가 힘드는 거는 연기가 힘든다 그래. 연기 나는 거 있죠. 연기가 힘든다. 감추기가 힘든다는 거야. 연기를 가둘 수도 없고 연기가 또 힘들어. 또 하나는 사랑이라 그래요. 연애하는 게 말이야 참 감추기가 힘든다는 거야. 연애하면 얼굴이 좋아지고 고와지고 막 많이 웃고 막 이런 게 뭐예요. 말사스 인구론이라고 말사스 이야기하잖아요. 말사스 인구론 1789년인가 지은 책인데 그때 벌써 인구가 얼마냐 할 것도 한 6억 내지 7억쯤 됐어요. 식량 생산하고 인구 증가하고의 그 비례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안 그러면 뭐 서로 빼들어 먹으려고 전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재앙이 올 기다. 인구 6억일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78억입니다. 78억이라도요. 대부분 선진국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선진국가들은 식량을 좀 적게 생산하는.
농업이 발전을 하는 거는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냐, 특별하게 하는 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비료예요, 비료. 그 다음에 그 농약이에요. 저수지 막고 보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게. 그 다음에 기계화예요, 메커니제이션. 기계화로 가지고 농업 생산에 너무 많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특히 삼각주 같은 데는 뻘이잖아, 뻘. 늪지대. 이런 데는 농사 짓기가 제일 힘든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포크레인가 북파가 이때 하놓으면 물 쫙 가운데 빼뿌리고. 정말 옥토가 돼버려, 옥토가. 늪지는 다 사라지고, 전부 옥토가. 와우. 농산물이 말이야.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인구도,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인구도 증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가 있어가 이제 재미만 볼락하지, 안 놀락하지. 그러니까 인구는 말이야. 인구는 정체되어 뿌고 말이야. 선진국가는. 또 오히려 감소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농산물은 증가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거라.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도 참 아이폰이 나오고 말이야.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고 이런 판인데도 굶어 죽는 동네가 있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아프리카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수단이라. 인도네시아 이야기인데, 우리가 2차 대전이라는 전쟁 자체는 우리가 받은 사람들 생각하기 2차 대전은 식민지의 끝이고 이제는 민주주의로 간다고 다들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전승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옛날 식민지로 다 들어옵니다. 스웨즈 운하의 사건도 1960년대, 50년대에 나왔죠. 56년도에 폭격을 시작하잖아요.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저쪽에 베트남에 가서 말이야. 해방 2차 대전 후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억지로라도 베트남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 가서 그렇게 식민지를 하려고 하고, 벨기에도 가서 옛날 그대로를 복구를 하려고 그랬지 식민지를 포기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됐지만은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보셨죠? 우리 박추조 선생님. 좋아하시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뭡니까? 커피입니다. 그렇죠? 식민지 모국에서 들어간 사람이 지주노릇을 해요. 제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 지주노릇을 하는데, 지주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작물은 사실 환금 작물이라 그래요. 돈이 되는 작물들을 원해. 바로 팔 수 있는 거. 이 어떤 거냐 같으면 커피도 그 중에 하나고, 면화, 특히 이집트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는 건조지방인데 면화가 건조지방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주는 재배하기를 원해요. 농민들은 먹어야 되니까 아까 콘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보리라든가 카사바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사가 들어오잖아요. 사서 하면 이거 말이야, 농민들 이거 참 어리석다고 우리 농장에 땅을 팔아라. 팔면은 너희는 땅 우리한테 안 팔아도 되고 너희 땅에 장기 임대로 내한테 우리한테 해줘 해도 한 해만 농사를 지으면은 너희 묵고 사는 옥수수 이걸 2배를 살 수 있는 돈을 현찰로 줄게. 또 너는 임대대로 주고. 그리 하려고 하니까는 농을 자영농을 지금 하던 사람이 말이야. 그거 훨씬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 장기로 팔고 농업 노동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농사 짓는 거에 한 2배, 3배쯤 나오는 거라. 3년쯤 이제 농사를 더 짓고 이렇게 신께는 이제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 이제 임금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두 해의 커피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경제 발전이 참 중요한 거라. 경제 발전을 할 때는 말이야, 외국의 수출이 외화가 있어야 뭐 간선도로 투자를 하고 말이야, 제철소도 짓고 뭐 댐도 만들고 말이야, 도로도 건설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라. 그리고 황금작물을 재배하라 하는 거야. 먹을 게 없는데 자꾸 황금작물만 재배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농민들하고 지주하고 갈등이. 국가가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라, 이게 막 농민들 지주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농민들은 무식하고 지주들은 또 이 와이로를 잘 쓰거든. 와이로 알아요? 관료들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왜 다 못 사느냐? 와 배가 고프냐? 고이유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걸 하는 거냐 그러면 식민지 시절에 영국 지주나 홀란드 지주나 독일 지주나 프랑스 지주들이 하던 그대로를 그 밑에 권력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